어제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전국 곳곳에 발효됐습니다. 많이 온 곳은 8cm 넘게 쌓이기도 했다는데 그러면서 차도 많이 밀렸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붐볐고 인도에는 미끄러운 구간이 생겨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난간에 줄지어 있는 눈오리,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는데요. 자, 과연 이번 주 일요일 성탄절 때는 눈이 올지요?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에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춥고요. 이럴 때는 네네. 우리 통보관님 비롯해서 기상청 분들 비상근무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대설 관련해서 주의보가 나거나 특보가 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기 때문에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 기상에 대한 각종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계속해서 기상 상황을 챙겨 보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상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 많이 내립니까? 네, 현재 일단 특보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설 특보가 지금 충청남도를 비롯한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제 대설 특보가 지금 나가 있고요. 예. 앞으로 이러한 눈구름대들이 지속적으로 이 지금 현재 특보가 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눈구름대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일 그리고 모레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 호남에 많은 눈이 내렸고 어제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눈이 내렸는데 이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눈구름대가? 네, 눈구름대는 겨울철에 나타나는 눈구름의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가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떻게죠? 일단 겨울철에 저기압이 동반된 눈구름의 영향, 네. 그리고 찬 공기가 급격하게 확장할 때 내리는 눈구름의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는 이제 저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지방 부근을 통과해 나가면서 내렸던 눈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이후에 북서쪽으로부터 강하게 확장하는 이 찬 공기가 이 서해상을 중심으로 눈구름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눈구름대가 유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눈이 내리는 어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의 많은 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의 형태가 다를 때마다 집중적으로 이 영향을 받는 지역도 조금씩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서 내리는 눈의 영향은 주로 이와 같이 우리나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좀 많은 눈이 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서해안 중심으로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되는 눈은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우선 24일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충남 서해안하고 이 전라권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곳은 최대 30cm 이상, 그리고 제주도 산지는 50cm 이상의 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는 되겠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라면 조금 제한이 되는 쪽이 아무래도 제주도 산지 쪽이 될 것 같고요. 예. 24일까지 눈이 내린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새벽녘 쪽에 이 우리나라 내륙, 그러니까 충남 서해안이나 전라도 쪽은 24일날 새벽 부분에 이제 거의 끝자락에 도달해 있는 눈구름의 영향이기 때문에 예. 눈이 관측이 안 되거나 조금 미약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눈이 내린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면은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려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 좀 주변이 눈으로 덮여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눈 올 때마다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드릴 때마다 헷갈려가지고요. 특보에는 주의보랑 경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설주의보 경보 차이점이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동안 내린 눈의 양을 가지고 예상이 될 때 이제 주의보나 경보를 발효를 하는데 네. 이 앞으로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내려서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주의보급에 해당이 되고요. 네. 24시간 동안 눈의 양이 20cm 이상 쌓일 걸로 예상이 될 때는 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경보 이 두 개의 차이가 꽤 크네요. 15cm 기준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보 지역은 특별히 정말 그 소식이 들려오면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내려 쌓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이른바 적설량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근데 눈이 내리자마자 녹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측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쌓인 눈의 그 높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실제로 눈이 쌓이는 그런 형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기온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방눈이 내리거나 진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눈이 펑펑 내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기온이 높아서 눈이 쌓이는 양이 매우 적거나 녹는 양이 많아서 적수량이 제한이 되게 되면 그 자체도 모두 포함을 해서 눈의 적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녹은 양은 결국 관측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방눈이 내리더라도 엄청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표면에 쌓이는 눈의 양이 적을 때는 이 대설주의보나 경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조금 주의보 발표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11월 말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거든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의 어떤 그 대기의 흐름들을 보면 특출나게 조금 장시간 어떤 현상이 이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사실은 일반 분들이 겪으시기에는 정말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장기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이제 좀 이례적이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극한의 상황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난 11월 달에 나타났던 고온의 현상들은 어떤 좀 기온이 다소 높은 현상이 좀 지속이 오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요. 뭐 원인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날씨가 추워지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찬 공기가 들어오는 그 원천 지역, 그러니까 원래 그 찬 공기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저 바로 북쪽,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부근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와야 하는데 그 찬 공기가 내려오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그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저지하고 있었던 어떤 특정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상층 Z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층 Z가 굉장히 서쪽에서 동쪽,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즉 우리나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자체로 그 부분에서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흘러다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찬 공기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러던 게 뭐 좀 바뀌었나 보죠. 갑자기 추워졌거든요. 지난달 29일에 15도였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으니까 하루 만에 16.6도나 낮 최고 기온이 내려간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기압계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냐에 따라 이제 이런 하루 낮절 사이에 이제 이런 굉장히 크게 이제 기온 차가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는 요소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서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불던 바람이 그동안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그 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던 바람이 이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바람 방향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매우 찬 공기가 이제 그 바람을 따라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됐고 사실 그렇지만 11월 때 워낙 따뜻했던 날씨에서 이런 찬 공기가 내려올 때 기온이 11월 평년의 값으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전날에 비해서 기온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사실 이전에 따뜻했던 게 굉장히 평년보다 높았던 거지 기온이 낮아진 게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극한의 한파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온차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는 늘 뭔가 서서히 변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요.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올해는 왜 이래?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이유를 따지자면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도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 속에서 잊힌 겁니까?
그랬던 상황들이 자주 있죠, 사실은. 아, 그런가요? 네,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평소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평년의 기온으로 이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 급격한 적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급격한 날씨 변화에 의한 적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파 같은 경우들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에 이제 갑자기 기온이 변했잖아요. 낮게. 그래도 실제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온이 이렇게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는 사실 하루 반나절 사이에도 많이 바뀌게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전에 얼마나 따뜻했냐 또는 얼마나 추웠냐에 따라서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이번에 날씨가 좀 많이 춥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색을 하면서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북극 진동 이런 단어가 있었고요. 음의 진동이다, 양의 진동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제가 읽다가 포기를 했는데 이게 좀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그 북쪽에 있는 찬 공기를 막고 있는 대기 상부의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전에 강하게 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바람 방향으로 따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한 상층의 바람이 뚜렷하게 보일 때는 북극진동 지수가 양의 북극진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바람이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 방향이 바뀌고 이 풍속도 이전에 비해서 약해지면서 이 바람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뀌게 되면 이 북극 진동 지수가 우리가 이제 음의 북극 진동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음의 진동으로 바뀐 상태라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그래서 음의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값으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 추위가 찾아오게 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음의 진동 상태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음의 북극 진동 지수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후적 예측 측면에서 보면 평년 수준에 거의 비슷한 형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음의 값, 양의 값을 그 0값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한 번씩 지금처럼 이제 기압계가 굉장히 정체가 되고 대기 중에 공기의 흐름이 다소 더뎌지는 상태가 되면 이 북극 진동 지수가 음의 값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를 비롯한 올해 12월 달을 비롯한 내년 1월까지도 이러한 순간적으로 음의 북극 진동 형태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쪽에 강한 한파가 주기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겨울 날씨 하면 이제 표현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만사온이라는 말 쓰잖아요. 3일 동안은 춥고 또 나흘 동안은 포근하다. 근데 이게 요즘 보면은 하루는 춥고 하루는 따뜻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옛말이 된 걸까요, 이제? 그게 조금 더 양상이 뚜렷해진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전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 사만은 춥다는 의미니까 가령 예를 들어 영하 10도고 사온은 예를 들어 영상 5도면 지금의 사만사온 형태는 그 추울 때가 영하 10도가 아니라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온으로 갈 때는 영상 1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극한으로 이 오르는 기온과 내려가는 기온의 차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극심하게 양극값이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의 변화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적응하려고 하는 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기압계가 정체되고 나서 이 삼한사온이 예를 들어 팔한삼온 이런 식으로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대기 중에 공기 흐름이 정체돼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기압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요럴 때가 이제 동파나 한파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기간으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제 24일까지도 그런 강한 추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예. 이렇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압계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시기가 3한 4온보다는 뭐 4한 4온 또는 뭐 5한 4온 이런 식으로 찬 공기에 영향을 받는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지는 시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쉽고 자세하게 설명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진교 기상청 통보관이었습니다.